자, 다시 근무 판정 시트로 와서 자, 현재 기초 시트에서 복무 시트를 거친 다음에 이 복무에 의해서 비근무 일수가 구해지고 기초 시트에서는 현재 이분들의 그 지급 인원이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한 그 내용을 근무 판정에서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근무 기간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복무에 의한 비근무 일수를 통해서 1차적인 실근무 일수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혹시라도 근무 기간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는 그런 분할 근무자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완성은 아직 이곳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근무 판정에 대한 결과를 지급계산 시트로 반영을 하면 지급계산 시트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각각의 해당 등급을 여기서 결정된 등급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분할 근무자인 경우에는 자, 예시를 제가 교사 81번에 대한 자료를 넣었습니다. 앞에서는 이 근무 판정에 있어서는 교사 80일로 된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차적인 근무 기간만 입력을 해서 그래서 64번으로 지금 끝났는데 자, 지급 계산으로 넘어왔더니 자, 자료 하나가 더 들어가서 65번이 되었죠. 그리고 자료 한 번은 누구냐 하면은 교사 81번이라고 하는 분은 자, 3개월 동안 이미 근무를 했던 근무 기간이 있었고요. 1차 근무 기간. 자, 이후에 분할된 2차 근무 기간으로 추가된 근무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의 이 추가된 근무 기간을 모두 지급 계산에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모든 자료가 입력이 끝난 상태에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성과상여금은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해서 성과상여금은 입력 또는 이 등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성과상여금 등급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평정 자료를 통해서 그 순위가 이미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있어서 메인 시트로 보게 되면은 전체 산정 인원이 총 몇 명인데 S등급은 몇 명을 줘야 되고 A등급, B등급의 인원에 대한 산정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순위에서 1등부터 19등까지는 S로 나머지 또 A등급은 전체에서 플러스 32등을 더한 등수만큼 그리고 아래에서 13등까지는 B등급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초 시트에서 이미 중도 퇴직자로서 비교과 교사가 아니면서 현재 여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분으로서 2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이미 우선 결정을 B등급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B등급으로만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 B등급도 줄 수 있도록 자, 각각의 셀 표시에 이미 미지급으로 결정을 해뒀고요. 이분이 B등급을 받고 해서 미지급이 아니고 여기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분의 등록 상태는 미지급 상태로 결정이 된 분이기 때문에 미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자로 결정된 분은 이때 반드시 B등급을 줘야지 혹시나 다른 등급으로 산정해서 이렇게 주면 이것은 오류입니다. 반드시 B등급으로 선택을 해서 실제도 B등급 산정을 통해서 미지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의 전체 인원 배치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가 돼서 마쳐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 1차 근무 기간이 있는 분과 동일한 분인데요. 2차 분할 근무 기간이 있는 분은 이때는 등급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되었든 간에 똑같은 등급으로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것은 완성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급 명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급 명부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근무 일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다시 기초에서 지급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추려서 복무를 거친 다음에 근무 판정을 하게 되면 1차 실근무 일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분할 근무가
혹시 있다면 그 분할 근무는 지급 계산 시트에서 추가 입력을 하고 그 분할 근무에 있어서 근무 기간이 더해지고 더해진 결과에 있어서 이 근무 판정에 있는 그분의 비근무 일수를 제외한 결과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실근무 일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1번은 추가 기간이 모두 합쳐진 것과 비근무 일수를 제외한 그 결과에 의해서 총 8개월 12일이라고 하는 이 근무 기간이 결정된 겁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 높였다고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 산정된 실근무 일수가 2개월을 좀 약간 부족하거나 조금 초과했거나 하는 분들은 그 경계선상에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기간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이게 역에 의한 기간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8시간 시간은 8시간을 채워야 1일로 계산되고, 또 30일을 충족해야 1개월로 계산되고, 이런 어떤 산술적인 그냥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31일, 30일, 또 2월은 28일, 어떤 경우는 어느 해는 29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이 명시되는 그 명시된 시점에 따라서 이 근무의 날짜 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근무 일수에 실근무가 2개월 하루 또는 1개월 29일 하루 이틀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한 번 더 실질적인 자료에 정말로 2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2개월이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 지급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감쌤들께서 다시 한번 꼭 좀 살펴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지급 및 제외 현황의 통계 자료에서 그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샘플 자료는 오류가 없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실제 여기서 오류가 있으면은 셀 바탕색이 빨간색, 글자는 노란색으로 해서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지급의 결과로서 명부의 이 통계와 원래 메인에서 현재 인원으로서 등급별 배치의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샘플 자료의 기초의 상태에 있어서는, 설정 상태에 있어서는 전체 64명이 등급 산정 인원이고 S19, A32, B13명인데 그 중에서 중도 퇴직자로서 2개월 미만자 3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과는 아니고요. 예, 교과교사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자, 이랬을 때 실제 산정인원이 64명이지만 지급자는 61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에 있어서도 61명에 해당되는 이 통계로 나와야 되고요. 이 메인에서 64명의 산정인원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은 실제 지급이 안 되는 3명을 제외한 61명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이 모든 작업의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파일 작성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